어머님, 저를 원망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효부였던 지연, 그녀가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정말 떠난 걸까요? 아니면 남겨진 걸까요? 사연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겨울,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 눈이 하루 종일 내리고 있었다. 굴뚝 연기마저 희미한 이 마을은 겨울이면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그날 아침도 김순애는 평소처럼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 옆엔 며느리 지연이 있었다. 지연아, 불 좀 더 넣어라. 밥은 다 됐니? 순애가 잔잔하지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차릴게요.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부엌 안에는 밥 짓는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바람이 낮게 울었다. 지연은 점퍼를 꺼내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오늘 배가 뜬다더라고요.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눈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내일 가도 되지 않겠니? 지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부탁받은 게 있어서요. 순애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이나 해라. 길 미끄럽다. 지연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애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외투 하나가 하얀 눈길 위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하루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지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순애가 마당으로 나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자 그것은 부둣가 근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눈에 덮인 난간 위에는 지연의 머플러 한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섬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혹시 다툰 일은 없으셨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애가 왜 날 두고 가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도시로 도망간 거지. 그 말들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아침에 마시던 차가 식어 있었다. 순애는 잔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이시죠? 부동산 장성민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서류철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이미 매매 계약 끝났습니다.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서진 잔조각 위로 찬바람과 함께 눈이 흩날려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집, 이미 매매 계약 끝났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팔지 않았는데. 성민이라 불린 남자는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서류 보세요. 며느리 분이 도장 찍으셨습니다. 정식 계약이에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히 한지연이라는 이름과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엔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애가 그런 거 할 리 없어요. 성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입금됐습니다. 다음 주에 소유권 이전 절차만 남았어요. 순애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금이라니요.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성민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통장 바꾼 거 아닐까요? 젊은 분이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민은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며 멀어져 갔다. 그날 밤 순애는 등불을 켜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쓰던 가방, 통장,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중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생활비 계산, 시장 장보기 목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부동산 성민 그날 밤. 순애는 수첩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성민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하얀 눈발은 이제 단순한 겨울비가 아니었다.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섬은 여전히 눈 속에 묻혀 있었고 부두에는 배가 뜨지 않았다. 순애는 매일같이 마을길을 걸었다. 지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그녀를 봤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섰다. 두꺼운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채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다. 김순애 어르신 되시죠? 낯선 목소리의 순애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예전에 아드님 사고 때 잠깐 왔었죠. 순애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영호 얘길 왜 지금 와서 꺼내요? 그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서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고 사진이 들어 있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뒤집힌 차량의 브레이크 선이 깨끗이 끊어져 있었다. 이건 뭐예요? 사고 차량 정비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순애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다. 비 내리던 도로, 경찰의 짧은 설명, 그리고 급발진이라는 단어.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말을 이었다. 며느리분, 실종 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녹음이 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내야 해요.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내다니, 뭐요? 혜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 통화 상대가 장성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 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성민 결국 그 사람이구나. 혜진은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어머님,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라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겠어요. 눈발이 창문을 스쳤다. 섬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연의 실종은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눈은 멈출 줄 몰랐다. 하얗게 덮인 섬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혜진은 며칠째 섬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의 수첩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리조트 개발, 매입, 장성민. 리조트요? 순애가 물었다. 그래요. 이 섬 얼마 전부터 개발업자들이 들락거렸답니다.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그놈이 우리 집을 사려던 것도 그 때문이겠네. 순애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장성민은 이 사업의 중심에 있던 중개인이에요. 혜진은 주민에게서 받은 문서를 내밀었다. 섬지도 위에 빨간 표시가 잔뜩 찍혀 있었다. 매입 완료라는 글자가 여러 곳에 반복돼 있었다. 그 중 하나 바다에 가장 가까운 곳. 순애의 집이었다. 지연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며칠 전 성민과 심하게 다투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순애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요? 예. 그리고 그날 밤 지연 씨가 성민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본 증언이 있습니다. 혜진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거기엔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지연 씨가 급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애의 손이 떨렸다. 그 뒤로는요? 나올 땐 봤어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엔 지연과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나를, 그리고 이 집을.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두려움보다 분노였다. 혜진 씨,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직접 물어봐야 해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순애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각오라면 벌써 끝났어요. 그날부터 창문 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섬 위로 모든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려는 듯 세상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다. 이틀 뒤 혜진은 부동산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섰다. 문 안쪽엔 먼지가 가득했고 책상 위엔 커피 얼룩이 남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직 경찰 수색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순애가 문턱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길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CCTV 모니터에 닿았다. 저건 뭐예요? 사무실 방범용 CCTV입니다. 최근 한 달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혜진이 전원을 켜자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다. 눈 덮인 거리, 그리고 사무실 안의 정적이 하나씩 화면에 스쳤다. 며칠치 영상을 빠르게 넘기던 그때 혜진이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에요. 지연 씨입니다.
순애가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 밤 10시 무렵 지연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안쪽으로 뛰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했고 손에는 무언가 봉투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 잠시 후 성민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연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섰고 입술이 크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격렬한 몸짓으로 이어졌다. 그 순간 성민이 지연의 팔을 잡는 장면이 보였다. 지연이 몸을 빼려다 쓰러지며 책상 위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화면은 거기서 끊겼다. 영상이 여기서 멈췄네요.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고의로 끄는 겁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지연이가 그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던 이유가 뭘까요? 혜진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그날 이후 이 사무실에서 파손된 CCTV 하드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복원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순애는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애는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끝내려던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영상 속 지연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눈이 내리던 그날 밤 그 얼굴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흔들렸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가 영상을 잘랐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이제 그만 숨길 때가 됐어요. 눈발이 다시 세차게 몰아쳤다. 사무실 불빛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작은 모니터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화면 위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지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순애는 집 안부를 모두 끄고 등 하나만 켜둔 채 방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몇 날 며칠 그녀의 머릿속은 지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하필 그날,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 그 물음이 떠날 줄 몰랐다. 장롱 밑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에 낡은 봉투 하나가 걸렸다. 먼지가 가득 묻은 작은 봉투. 꺼내보니 겉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어머님께. 순애의 손이 멈췄다. 지연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종이 안에는 둔탁한 연필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 집을 지키려면 떠나야 했어요. 제가 사라지면 아무도 어머님을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부디 제 마음만은 믿어주세요. 순애는 편지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글씨들이 번져가며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연이 아끼던 외투가 아직 걸려 있었다. 순애는 외투를 꺼내 품에 안았다. 그 애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순애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이 성민의 사무실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 안에서 어머님 댁 명의의 계약서 원본이 나왔어요. 지연 씨 서명이 위조된 걸로 보입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건넸다. 이거 봐요. 지연이가 남긴 거예요. 혜진은 편지를 받아 읽었다.
떠나야 했다고 이건 협박당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하네요. 그 사람 장성민. 그가 전부 꿈인 거예요. 혜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직접 가보시죠. 지금 그 사람 집으로. 순애는 낡은 외투를 걸쳤다. 등불을 끄고 편지를 품에 넣었다. 그래요. 이젠 내가 끝내야겠어요.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섬의 밤, 바다 위로 흩날리는 눈송이들 사이로 순애의 발자국이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녀의 손 안엔 마지막 진실이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눈이 거세게 내리던 밤이었다. 바람이 집벽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순애와 혜진은 어둠 속을 뚫고 마을 외곽의 창고로 향했다. 거기는 장성민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였다. 여기 맞아요. 이 안에서 뭔가 수상한 걸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는 말없이 문을 밀어 올렸다. 낡은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박스와 공구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성민 씨, 순애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다. 성민이 나타났다. 눈이 젖은 어깨에 쌓여 있었다. 어르신이 이런 데까지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내 며느리, 지연이. 그 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순애가 묻자 성민은 피식 웃었다. 그 여잔 도망갔어요. 제가 뭘 할 필요도 없었죠.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 협박했잖아.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성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섬은 곧 바뀝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어르신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지연 씨가 그걸 막으려 하길래 조금 무섭게 말했을 뿐입니다. 무섭게? 그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섭게 말한 거라고요? 순애는 주먹을 쥐었다. 그 애는 날 지키려 했어요. 그 집을 지키려고 당신 앞에 갔던 거라고요. 성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럴 리가요.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순애가 품에서 편지를 꺼내 흔들었다. 성민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걸 어디서? 당신 사무실에서 그 애가 남긴 거예요. 이제 말해요. 그날 밤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창문 밖으로 번개가 스쳤다. 성민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겁만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밀치는 순간 그 애가 뒤로 넘어졌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혜진이 뒤에서 손전등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럼 시신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민은 머리를 감쌌다.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밖은 눈보라였고 나는 그냥 도망쳤습니다. 순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살아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성민은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 여자는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다. 눈발이 창고 안으로 흩날리며 바닥을 덮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래, 그 애는 살아있을 거야. 반드시
바깥에서는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눈보라 속 모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 아침, 섬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변해 있었다. 하얀 눈이 모든 흔적을 덮고 바다 위는 유리처럼 고요했다. 경찰들이 창고 주변을 정리하며 증거품을 모으고 있었다. 성민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상태였다. 그의 입술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순애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지연아 어디 있는 거야? 그 속삭임은 눈 위에 스며들 듯 사라졌다. 그때 혜진이 급히 달려왔다. 어머님,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다. 연락이요? 무슨 연락이죠? 섬 건너편 작은 마을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발견됐답니다. 순애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설마 그 여자가요? 한지연 씨로 보입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혜진을 따라 배를 탔다. 바다 건너 작은 병원의 하얀 복도. 그곳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지연이 있었다. 얼굴엔 상처가 남았지만 숨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아. 순애가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혜진이 병실 문 밖에서 말했다. 의사 말로는 저체온증과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랍니다. 하지만 몸은 빠르게 회복 중이라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잃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녀는 지연의 머리맡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 종이는 이제 더 이상 눈물 자국으로 번지지 않았다. 순애는 창문을 열었다. 눈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그만 따뜻한 봄이 와야지. 멀리 바다 위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천천히 지연의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지연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순애의 손을 꼭 쥐었다. 순애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래, 돌아왔구나, 우리 지연이가.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겨울은 다시 섬을 찾아왔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작년과는 달랐다. 바람은 부드럽고 바다는 잔잔했다. 순애는 이제 홀로 살지 않았다. 리조트 개발이 취소된 뒤 그녀는 무너진 옛집 자리 옆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세워 살고 있었다. 지연이 쓰던 찻잔과 외투,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순애는 장작불 앞에서 조용히 차를 끓였다. 그 향은 눈 내리는 공기 속에 퍼졌다. 멀리서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하얀 눈길 위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이 너 진짜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순애의 어깨에 쌓인 눈이 흩어졌다. 많이 늦었죠. 아니야,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순애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함께 마루에 앉았다. 눈발이 창문을 스치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지연은 미소 지었다. 이 집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순애는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이라면 못할 게 없지. 두 사람의 웃음이 잔잔하게 번졌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섬 위에는 따뜻한 불빛 하나가 오래도록 깜빡이고 있었다. 하얀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섬은 조용했고 바다의 숨결마저 잠잠했다. 순애는 새로 세운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엔 손때 묻은 찻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찻잔 2개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지연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 차 식겠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유난히 향이 좋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눈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지연이 말했다. 그날 눈이 참 많이 왔었죠. 그래, 그래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 순애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향이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갔다. 지연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올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애는 웃었다. 그래, 결국 돌아왔잖니. 그게 다야. 바람이 불고 눈송이들이 마루 위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차를 다 마신 뒤 나란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무너졌던 옛집 자리는 이제 눈꽃이 피어 있는 작은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지연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순애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순애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그 어떤 눈도 우리를 묻을 순 없겠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이 섬엔 따뜻한 기억만 남을 거예요. 카메라처럼 시선이 멀어진다. 하얀 섬, 두 사람의 작은 집, 그리고 멈추지 않는 눈.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른다. 떠난 건 사람이었지만 남은 건 마음이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지만 사랑만은 덮지 못한다. 눈이 천천히 화면을 가리며 세상을 희게 물들인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난다.